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결격사유 부분, 좀 많이 좀 헤맸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결격사유가 요즘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예전에 나온 문제, 20대 초반이나 이런 때 나온 부분들이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7번. 자, 국민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되는 자를 모든 거로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인 법인 결격사 해당 돼야 안 돼요? 되죠? 미성년자는 일단 결격사니까 법인 미성년자 법인 들어가면 법인에 미성년자 들어가면 이게 거꾸로니 미성년자에 법인 들어가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예, 거꾸로 됐죠? 법인에 미성년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단 결격사유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회생 있습니다. 신청했어요. 회생. 이거 결격사 해당? 안 되죠? 회생 결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결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회생 자체는 결격사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4년 된 자. 결격사유? 안 되죠? 이미 3년 지났죠? 그 다음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결격사 해당 되지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 이렇게 됐죠. 기역과 리을. 자, 그러면 28번에 보면 국민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거는 결격사 해당 되죠. 복권되면 바로 벗어나죠. 형의 선고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이해요 아니에요?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와 선고에 구분해봤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고 나서 집행을 미루는 거죠. 선고유예는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선고유예 자체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연히 헷갈리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5, 6월 달에 만약에 입히면 조금 덜 힘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3, 4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힘들어도 기왕 한번 보는 거 눈에 한번 익혀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원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 3년 경과돼야지만 벗어나죠. 그 다음에 금거산 신앙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건 집행 면제된 날부터 이거 몇 년이에요? 3년 경과되지만 되겠죠. 특히 2번 잘 보세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년도 10월 23일 현재 국민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 보니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나왔네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 그랬죠.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받고 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지금 복권이 언제 됐어요? 15년 4월 1일 됐죠. 기준이 언제 기준이야? 15년 10월 23일 현재죠. 그러면 복권되면 결격사유 바로 없어지죠. 복권된 자, 복권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고, 복권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결격사유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5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자, 결격사유? 이 법 위반이 아니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 취소된 자, 12년도에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습니다. 3년 계산해 보세요. 3년, 4년, 5년, 15년 11월 15일 날 벗어나죠. 15일 날 벗어나죠? 그러면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결격사 해당 되죠? 예.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 결격사 벗어나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4번이죠. 계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5년 4월 15일 자격이 정지 처분받은 자. 자격 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 보세요. 그러면 4월 15일이니까 자격 정지는 최대치로 6개월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격 정지 몇 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면 여기서 최대치로 6개월 계산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월 15일이죠. 벗어나는 기간이. 그러니까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벗어났죠. 자, 이렇게 간단한 기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0번 문제. 공유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유회사는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사기죄입니다. 2년의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어요.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는 내용이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이 뭐가 되는 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이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 기간이 어떻게 돼요? 끝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자,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왜요? 그렇죠. 징역 실형 선고받았죠. 그러면 종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은 어떻게 돼요? 절대 등록 취소죠.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맞죠? 형벌 1-1. 이중 나오면 1-1.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꿉니다.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네, 그건 틀려요. 상대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절대 등록 취소. 4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사망 해산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 등록증 교부하면 등록사항, 이전 신고사항, 휴업 폐업 신고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그 다음에 또 고용인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31번 보죠. 국내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 대상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까 거와 연결되긴 연결돼요. 자, 폐업 후 자, 폐업 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아까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행정처분 부분에 가면 다시 이제 언급을 할 텐데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가 승계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5반이니까 제가 일단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행정처분 가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어떻게 돼요? 요건 이제 아까 배웠죠?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등록 이력이 소멸되는 게 뭐 있었어요? 사망 해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있었죠. 그럼 등록 이력이 실효됩니다. 자, 내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들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한다. 폐업을 딱 해버립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이력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위반 행위 한 것이 어떻게 돼요? 앞전에 위반 행위 한 것은 일반인이 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어져. 위반 행위 한 것을 들키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내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들킬 것 같거든요. 잽싸게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폐업 전의 것에 대해서 처분을 못했었어요. 요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서는 폐업 전의 개업공개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그래서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다, 업무정지 행위다 이렇게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한다?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폐업 기간을 고려하라. 폐업 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하였습니다. 폐업 기간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결격사유에 나온 부분 있죠.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 행위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 뭐 빼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폐업 기간을 빼준다. 아까 등록 취소본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러니까 폐업 기간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어쨌든 1번은 어떻게 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고려해줘야지만 된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 선고받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일단 200만 원은요 결격사유 아니죠? 얼마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300만 이상 벌금 받았어요. 몇 년? 3년.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서는 다른 개업공개서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죠. 왜요? 휴업은 등록 여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다른 데 가면 이중 소속이 된 거예요. 4번에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자, 지금 무자격자,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있습니다. 무등록이죠. 이 사람에게 이 무등록은 형벌 어떻게 돼요? 3대3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의뢰한 사람은 처벌 대상 아니다 그랬죠. 의뢰인은 중개사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유치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이건 대상물이 될 수 있다. 5번 맞는 내용이죠. 자, 32번 공유사법령상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여 그 자격 취소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됐죠? 그럼 몇 년? 3년. 이죠? 자격 취소 3년. 도로교통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아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거 결격 사유? 아니에요. 이죠?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죠. 이건 오전에 한번 풀어봤었죠? 예,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무조건 금고 이상 실형이면 결격 사유? 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이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개에서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결격사에 해당이 되죠.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처분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 소속 공개사에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는 법인에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있었죠? 등록 취소되더라도 자, 등록이 취소된다더라도 취소되면 3년이죠. 이때 3년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거. 사기결 있었죠? 사망, 그 다음에 해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다면 이게 다 등록 취소 사유죠?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된다?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3년 기간 적용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있었고요. 그래서 4번이 일단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요.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고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하면 폐업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지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 부분, 이렇게 크게 결격 사유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일단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개업무 부분 보죠. 자, 고용인 부분 들어갑니다. 국민사법령상 중개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전 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이 다른 개업공개 보전 될 수 없죠? 뭐가 금지된다? 이중 소속이 금지된다. 이중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1-1. 이중 나오면 1-1이죠? 그냥 형벌 1-1이고 행정처분 절대 등록 취소. 계속 들어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계속 들어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한 번, 두 번 듣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번 듣는 거 한 번 더 외워가지고 공부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하죠. 암기해요? 안 해요? 다른 과목 암기 같은 거 합니까? 암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구겨 넣으려고 그러죠. 왜? 근데 날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같은 것도 이거를 뭐 며칠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지문은 자꾸 보세요. 뭐는 며칠이나 된다, 뭐는 며칠이나 된다. 하다 보면 이게 눈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특정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일단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 보죠. 중개보전의 업무상의는 글을 고유한 개업행위로 보지 않는다. 자, 업무상의는 글을 고유한 개업행위로 본다. 본다 그랬죠? 간주. 중개보전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내는 의무 없죠. 누구는 있어요?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종료된 날부터 자, 등록같이 신고라는 종료되면요 10일. 예, 맞아요. 10일. 2개월이 있었어요. 뭐가 2개월이었죠? 그렇죠. 결격 사유 있을 때 잘라라. 그 사유 해소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2개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배운 거예요. 자, 10일도 생각나고요. 2개월도 생각나고요. 다 생각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지금. 이게 만약에 9월달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달에 이런 현상. 그러나 지금 몇 월달이에요?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번지수 다 못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못 찾는다고 해서 너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는 내 머리가 어떠니 내 주제에 무슨 아니 여러분 분명 머릿속에 생각해요. 내 주제에 무슨 공인중개사 누구든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전 업무상의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전에게 업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없다. 중개보조원은요, 중개보전에게는 행정처분이 없어요.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갑니다. 34번.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번 맞아요. 자, 여러분들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할 때, 아까 참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요걸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 일단 어떻게 한다?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아까 요건 언급했었죠?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 안 한다 그랬죠? 자,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안 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일단 안 들어갑니다. 그냥 확인해요.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 나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이제 일배우러 갑니다. 일배우러 가면서 나 자격증 취득 안 했는데 학원 1년 다니다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자격증 없는 것처럼 종종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금방 들통납니다. 고용신고 하러 가죠. 그러면 딱 떠요. 주민등록 딱 치면 딱 뜹니다. 이제는 전산화가 완전히 돼서, 옛날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 전산화가 안 됐을 때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때는 자격증 사본이 첨부됐었거든요. 신고할 때도.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자격 사본 첨부 안 하고 나 자격증 없는데요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전산이 다 떠가지고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중개보전이고 소속 공개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당장 나와요. 자, 어쨌든 자격 사본 들어가지 않는다. 자, 1번이 어떻게 돼요? 일단 옳은 거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를 개시한 후 10일 이내 등록한자 신고된다. 고용하면요, 업무 개시 전 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예, 실무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전 업무상의는 그를 권한 개업 행위로 추정해요? 간주해요? 간주한다. 행위로 본다 그랬죠? 뭐뭐로 본다. 여러분 민법에서 뭐뭐로 본다 이러면 간주죠. 자, 5번에 중개보전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전은 책임지지 않는다. 연대 책임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누구도 져요? 개업, 공개사, 중개보전 모두 책임지는 거죠.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중개보전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사 사무 현장한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보전 용어의 정의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게 문장이 빠지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업무 수행자가 들어가도 틀리죠? 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번에 중개보전은 고용관이 종료된 날부터 7일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종료되면 언제까지예요? 10일.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인정된 의무 없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 고용한 경우 신고 의무 있죠?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렇게 됐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권한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됐죠? 자, 작년 문제 나왔습니다. 국민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요거 전자문서로도 일단 가능해요. 전자문서로도. 자, 고용신고 이런 것도 요즘은 일단은 전자문서로도 일단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개서 자격을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보존은 자격증 없죠? 그럼 자격 확인 요청은 누구 할 때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죠. 3번에 중개보존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직무죠. 실무교육은요? 소속공개사죠. 4번에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30일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10일. 자, 5번에 외국인을 소속 공개사로 고용하는 경우 공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 4번 이거 첨부해요? 첨부 안 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죠? 그러면 이때 자격증 4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당연히 확인합니다.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우리나라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게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금 자격 취득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산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4번 제출할 필요 없이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부분이 있네요. 자, 공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어요? 법인만 둘 수 있죠?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죠. 그럼 둘 수 없죠.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자, 사무소 공동 사용이죠? 이거 분사무소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아까 그림 한번 그린 적 있었어요. 사무소 하나에 갑, 을, 병, 정. 얘는 공인, 얘는 부치, 그 다음에 얘는 법인,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분사무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 한번 그렸었어요, 오전에. 사무소 공동사용해서 제가 한번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어떻게 돼요? 공동사용할 수 있죠. 근데 병법인의 분사무소는 아니겠죠? 옆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겠죠? 이렇게 분사무소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면서 보자. 어디야? 3번. 네, 3번. 할 차례인가요? 네. 가면서 보자. 2번 했나요, 지금? 네. 2번, 가면서 보자. 2번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다? 엉뚱한 것 같은데? 자,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죠? 네, 내가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을 빼먹은 것 같다. 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무소 일단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한다?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받았죠? 업무정지 받았다면 이때 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업무정지 부분을 빼놓고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요? 주된 사무소. 그렇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 어떻게 돼요? 절대요, 상대요? 이중사무소, 이상 사무소 설치합니다. 절대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번 맞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요? 절대니까 틀리죠? 이계상 사무소 설치한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 중개사무소 둔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X. 자, 요걸 이제 계속 문장 바꾸는 거예요. 이상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X. 맞는 내용이죠.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죠? 상대 등록처는 곧 뭐다? 업무정지다. 라고 했죠. 그럼 왜 상대 등록처는 업무정지예요? 제가 오전반에는 제가 일단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상대 등록처는 업무정지죠? 상대 등록처는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끝이죠. 취소하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업무정지를 내주는 거예요. 등록 취소를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에 개업공개사는 이동이용이 한 임시중개소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 등록 취소죠. 4번, 5번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 1-. 38번 국내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통 보면 작년 문제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강의를 요번에도 강의 안 했지만 작년에도 강의 안 했거든요. 설치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 제가 아까 뭐 했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있죠? 그걸 한번 언급했는데 설치 신고서까지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공부만 조금만 됐다면 감으로다가 잡을 수 있어요. 자, 당연히 뭐 본사 명칭, 분사무소는 뭐예요? 지점이죠? 지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지점이죠. 그러니까 본사 걸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본사 거를 일단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마찬가지로 자격서 4번 제출하지 않고 확인한다 그랬죠. 자,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설치 사유. 분사무소 왜 설치하냐? 왜 설치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 돈 벌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으로 대충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감으로 잡아서 하면 돼요. 자, 39번 사무소 명칭 있습니다. 자, 국내사법령상 개업 공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 중개, 법률,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사용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안 되죠?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쓸 수 있죠. 만약에 무자격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썼다면 이때는요, 형벌 1-.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명칭 썼죠? 1-.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이거 거짓으로 표기했으면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 아까 100만 원 이하라고 써놨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눈에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광고문에 표기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 책임자. 자, 성명소연. 자, 옥야관 구물이죠? 가로, 세로, 돌초록상. 네 가지 간판에 옥야관 구물이죠? 여기다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뭐예요? 책임자. 하나 그랬죠? 4번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있죠. 행정대집행법. 집행법이라는 건 비슷하죠. 이렇게 이 법 이름도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기출문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두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40번. 군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개서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뭐예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 하니까 제가 이럴 것 같아서 계속 자꾸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해서 써주거든요. 특수법인하고 써주기도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써주기도 하는데 시험 문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게 잘 나와요. 소위 말해 특수법인이죠? 이건 어때요?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살림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분사무 책임자 공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원청에 제출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맞죠? 네.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에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신고부증 교부해야 된다. 자, 디귿.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썼나? 가면서 보자. 저번 시간에 쓴 것 같은데?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은 기준이나 요건이나 절차 이게 많다 그랬죠. 국토교통부령은요 서식, 서류, 증 뭐야 이거? 증 신고필증. 그럼 국토교통부령이야 대통령령이야? 네, 국토교통부령이죠. 맞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등기상 증명서 제출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자, 41번 문제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일단 법인,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랬죠? 법인이건 공인이건 다 마찬가지죠?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5개 공급을 설치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 있나요? 없나요? 5개 광고물이 뭐예요? 간판이죠? 간판 설치할 의무? 없어요. 위에다가 간판하고 썬팅만 해가지고요 해도 돼요. 아까 간판에 뭐 쓰라 그랬어요?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간판을 쓰면 이름을 써도 되고 써야지만 되고요. 간판 없을 때는 썬팅만 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5개 광고물 요 간판 있죠? 그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자, 이건 뭘 갖고 따지는 거? 법 갖고 따지는 거죠? 법에는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다만 간판에 뭐 써라?
이름 써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의무가 있는 거지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공급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맞았네요? 네. 자, 5개 광고물에 뭐 표기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명, 소연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명, 소연은 광고시에 성명은 옥외 광고물에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이건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에는 뭘 쓸 의무가 있다? 성명. 이름 있죠, 이름. 간판 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는 간판 보세요. 간판에 이름 붙여져 있죠? 그 성명 표기. 성명 표기 의무 있습니다. 전화번호 표기 의무 없어요. 전화번호 안 쓰면 장사 안 되겠죠? 다 써야 있어요. 근데 중개사표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고할 때. 여러분 전단지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할 때 그럴 때는 성명, 소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언제다? 광고물이 아니고 광고할 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예? 이제 괜찮아요? 자, 그래도 이해가요? 야간반 수업 들으면 이해갑니다. 요거 한 달 있으면 또 까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3번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자,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개사무소 명칭상의 경우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아닌 자가 공개사무소 명칭 썼죠? 네. 형벌 1-1 그리고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철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부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닌 자는 광고해서는 안 되죠? 네. 위반하면요? 1-1 아닌 자가 명칭 광고하면 뭐다? 1-1 이렇게 되죠. 42번 공개사 법령 관련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속 공개사를 공유한 경우 그의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에 보기신고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 의무 요거는 아까 아는 것 같은데 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원본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유혈편대표와 업무보증 설정 서류 업무 보증 설정 서류 있습니다. 자격증 누구 것까지 걸어둬야 돼요? 누구 것까지? 소속 공인중개사 원본입니다. 4번 아니에요. 원본 있죠? 자 그러면 등록증은 분사무소는 뭐까지?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원본 자 2번도 똑같죠? 분사무소의 경우 필증 원본 게시하라 그랬죠? 등록증 대신에 필증입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소 광고에서는 안 된다. 위에 거 똑같이 나오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은 표시광고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 포상금 제도는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양도대 양수.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양도대 양수. 요 세 개만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 양수입니다.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명칭을 표시 아니하고 표시 광고를 한 자죠. 자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 광고 한 자 이거는 뭐예요?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성명소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자 5번에 개업공개사는 이중으로
개설 등록해야 중개업 할 수 없다. 이중 등록할 수 없죠. 이중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1-1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일단 4번이 일단 틀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 43번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국내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을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 공유기사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 벌금에 처한다. 아닌 자가 명칭 썼죠? 형벌 1-1. 1번이 바로 맞는 거네요. 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자, 이런 명칭 사용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철거를 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누구예요? 책임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아까 41번 보세요. 27에 기출해 보니까 2번에 아까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간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 없다 그랬죠. 그게 28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설치할 의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자, 개업공개사 이 명칭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않으면 명칭 사용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사무소 이전까지 나가려고 했더만 생각보다 안 되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다음 주에 미리 조금씩 풀어 오시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정한되면 그냥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